채용 공고에서 무슨 일을 할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무분별하게 스펙을 많이 쌓으면 됐어요. 하지만 NCS 채용에서는 당신이 들어와서 할 일은 이런 거야를 명확하게 알려줘요. 지금 NCS 채용 도입해가지고 뭘 준비해야 돼요? 했더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자신의 분야, 희망, 진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를 다 얘기를 해요. 자, 오늘은 NCS가 뭔지, 여기 NCS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는 뭐 시험도 한번 봐보셨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맛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지금 리뷰를 할 거고요. 국가가 이 컴피턴시라는 것은 기업에서는 역량이라고 써요. 역량. 저 사람 역량 있네 없네.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우수한 성과자, 일 잘하는 사람의 행동들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꽉 우수한 사람만 우리가 국가에서는 케어할 수가 없고,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용어를 역량이라는 표현 안 쓰고 이제 능력이라고 쓴 거고요. S는 스탠다드, 기준인데 각 부문, 산업 부문별, 기계 분야, 철강 분야, 뭐 금융 분야, 서비스 분야, 사업 관리 분야, 뭐 경영 분야, 각 부문별, 그리고 수준별. 아까 NCS 수준이 몇 수준이라고 했죠? 1에서 8수준. 적어도 처음 일하는 사람은 한 1수준, 그다음에 사원, 과장, 부장, 뭐 차장, 부장, 임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수준을, 이 수준에는 이런 능력이 필요해라고 커리어 패스를 제공한 자료입니다. 자료. 근데 꼭 이대로 해야 한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320만 기업이 있는데 어떻게 기업 하나하나에 NCS가 맞겠습니까? 그냥 국가에서 제공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인 거예요. 자료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에 맞게끔 모디파이를 하던, 여러분에 맞게끔 커리어 패스를 바꾸던, 컨설팅을 받아서 바꾸던, 본인 스스로 한번 설계를 하던, 그거는 뭐 본인 자유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참고 자료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NCS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 NCS는 전체 이제 한 24개 분류로 만들었어요. 24개 분류는 뭐 내가 맘대로 그냥 내가 좋아가지고 만들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24개 분류는 우리나라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면 고용보험 기금을 사업주도 내고 사장님도 내고 여러분도 내거든요. 고용보험 기금을 돌리는 분류 체계가 한국 고용직업 분류인데, 한국 고용직업 분류의 그 분류 체계의 중분류를 따서 이제 NCS 대분류를 연결을 시켜놨어요. NCS는 전체 뭐 몇 개 개발됐다 할 때 847개라는 것은 아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에서 세 분류를 우리가 뭐 몇 개 개발됐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이 세 분류 안에 능력 단위라고 있어요. 능력 단위. 아, 난 디자이너가 될 거야. 특히 시각 디자이너가 될 거야. 그럼 막연하게 시각 디자이너 멋지게 TV에 나와가지고 이 모습만 보고 꿈꾸었고 그냥 디자인학과 가서 디자인학 개론, 무슨 개론 이런 것보다는 실제 시각 디자인을 하려면 디자인 리서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전략 수립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아이디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디자인 개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프레젠테이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시각 디자인 프로젝트 기획, 시각 디자인 프로젝트 뭐 이제 이런 식 실제 그 분야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조각 나서 제시한 자료가 사실은 능력 단위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한 12,000개가 있어요. 12,000개. 자, 내가 나중에 창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창업을 하려면 내가 내 분야 뭐 예를 들어서 IT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싶어. 근데 IT만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홍보 쪽의 능력 단위도 한번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 마케팅 쪽도 하나 갖고 와야 되고, 재무 쪽도 하나 저쪽에서 한번 갖고 오고, 회계 쪽도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사장님이라면 인사 직원들을 관리하려면 인사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등등. 옛날에는 꼭 그 분야에 전공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굉장히 지금 이제 스트릭하게 갔다 한다면, 지금은 유연하게 내가 클릭해가지고 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때그때 수요에 맞게 환경 변화에 맞게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능력 단위가 한 12,000개가 현재 개발되어 있다는 거.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클릭해서 보시겠지만 그 능력 단위 하나에는 법 코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육 체계를 어떻게 바꾸려면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배운 그 능력 단위를 명확하게 관리 시스템에 올리면 다른 데에서는 그거를 배웠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굳이 중복적으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 이쪽에서 배운 거 다른 데서 뭐 해주나요? 아니죠. 또 똑같은 거 돈 내고 또 배워야 돼. 근데 이 그 교육 컨텐츠들을 다 지금 중간에서 이제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면 코드명으로 관리한다면 아 옛날에 얘는 한 이 수준의 시각 디자인 짜리는 패스했네. 오케이, 이건 인정하고 그 다음 수준으로 배울 수 있도록 이 교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퀄리티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제 사실은 향후 방향이지만 어찌됐든 능력 단위별로 다 코드가 다 있어요. 그리고 능력 단위 명이 있고 명칭이 있고 이게 뭔지 정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에 필요한 것은 수행 준거라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능력이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수행 준거라는 게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의 행동들을 모아놓은 자료예요. 자, 이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나는 어떻게 기획을 해서 어떤 것을 참고해가지고 향후에 뭘 제출할 수 있다 하면서 관찰 가능한 행동 동사로 쭉 나열한 자료가 수행 준거예요. 여러분들 홈페이지 보시면 그 수행 준거를 보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1에서 8 수준을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적어도 입직자 수준이기 때문에 한 1에서 2, 3 수준 정도 그 수준의 능력 단위의 수행 준거를 봐서 과연 내가 이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내가 뭐가 부족하지? 그리고 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지? 그 과정을 자기소개서에 쓰시고 그 과정을 나중에 면접에서 하시면 돼요. 경청이다. 경청 능력 남들이 얘기할 때까지 끝까지 한번 들어보고 그 듣는 거에 있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남들이 얘기하는 데까지 끝까지 내가 참아본 적이 있을까? 중간에 막 답답해가지고 혹 치고 들어간 적은 없을까? 남들이 할 때까지 나는 심호흡을 3번을 해가지고 그 경청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내가 이런 노력을 했다.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습관화된 그 과정을 또 자기소개서는 향후에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머릿속에서 경청 시험 봐가지고 100점 맞았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경청 능력이 얼마큼 키워졌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걸 난 이제까지 몰랐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NCS의 그 행동들을 다 모아서 책상에 붙여 놓으세요. 나는 디자인 쪽에서 디자인 쪽 일을 하고 싶은데 디자인 하려면 이런 능력이 필요하네. 이런 행동들이 필요하네. 과연 내가 오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노력을 했을까? 그러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수행 준거가 어떻다? 예를 들어서 문서 작성이다. 그럼 너 문서 작성할 수 있어? 없어? 아, 나는 옛날에 문헌학개론을 들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될 것 같아요? 개론 들은 건 수업 들은 건 들은 거고 실제 문서 작성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 그 기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자료도 조사할 줄 알아야 되고 정리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실제 문서 기한 자료 조사하기라는 것을 클릭했더니 이건 3수준짜리예요. 문서 기한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파악할 수 있다. 과연 내가 기한을 위해서 필요한 내가 리포트를 쓰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홈페이지를 어떤 홈페이지를 보고 관련된 무슨 자료들은 내가 어떻게 파악하지? 그래 파악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나는 한 중간 정도인데 향후에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겠네. 문서 기한 자료 탐색을 위해서 매체를 찾을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온라인 매체라던가 다양한 매체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 대단한 그 많은 정보 중에 필요한 정보를 실렉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지식을 하려면 매체의 특성이 뭔지 이와 관련된 인터넷을 찾아서 정보를 찾아보던가 아니면 그런 관련된 지식을 쌓기 위해서 교과서를 한번 보시던가 하면서 그러면 자 채용 공고에 문서 작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다고 만약에 채용 공고에 나왔으면 나는 이 문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 이런 게 필요한데 나는 이런 지식을 쌓기 위해서 교과목을 이런 걸 들었습니다를 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쓰고 막연하게 스펙을 싼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자료가 근거 자료, 수행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수준은 1에서 8 수준으로 난 자료이고요. 자. 이제 NCS 활용은요, 이제 기업체에서 지금 채용을 하는데요. 질문이 있어요. 이제 공공기관만 하고, 뭐 대기업 일부만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 민간기업은 NCS 모르던데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근데 작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또 올해 다르고 달라요. 국민 인지도 조사를 우리가 계속 합니다. 근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도 안 됐는데 작년에 60%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기업도요, 민간 기업도요. 작년에는 NCS 활용하는 데가 몇 개 정도로 꼽았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0,000개 정도가 넘고요. 선도 사례나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이제 한다면 이거는 한 1, 2년 사이에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체 공공기관이 그렇게 가면 안 갈 수 없어요. 민간기업도. 왜냐? 더 좋은 사람 뽑는 그 방법이 뭐지? 공공기관? 우리보다 더 훌륭한 공공기관이 저렇게 뽑네? 그런데 더 만족하고 더 좋아라 하네? 그럼 우리도 그 제도 도입하지 안 도입하겠습니까? 옛날에 스펙 위주로 그냥 다 똑같은 일렬적으로 똑같은 이력서 보고 사람 뽑는 것보다 정말 내가 필요한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면 민간기업은 알아서 해요. 그거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지속적으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 교육훈련기관, 교육제도 어떻게 바뀐다? 안 바뀌어요. 막 바꾸라.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다.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 프로젝트 학습을 계속해라 해도 안 바뀝니다. 경영학계로 경제학계로는 진짜 30년을 똑같이 강의해도 교수님 이러요. 제일 안 바뀌는 데가 대학인데. 근데 지금 실제 인력의 수요 시장, 이 기업체에서 우리 이제 문제 잘 푸는 애 필요 없어. 문제 잘 해결하는 애가 필요해라고 계속 이제 시그널을 주면 대학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사람이 없어요. 학령기 인구, 학생 수도 줄고요. 앞으로 지금 초등학생 애들이 대학교 들어가려면요, 오히려 대학이 팡팡 놀아서 우리 대학으로 오세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 지금처럼 옛날 배 두드리면서 취업은 지네들 알아서 해야지 뭐 내가 어떻게 애들 취업까지 신경 써라고 할 때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훈련 기관을 바꿀 수 있도록 지금 NCS 채용이나 NCS가 역할을 할 거고요. 자격증 아까 보셨죠? 말씀드렸죠. 능력중심 채용.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 불만을 NCS 돌아와가지고 뭐 사교육 비용이 100만 원 더 늘었어요. 막 이러는데요. 아이고 솔직히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무분별하게 토익 점수 공부하는데 매달 30만 원씩 공부 안 합니까? 그것을 오히려 토익 점수 이제 그만 공부하고 한 700점 했으면 그만하고 그것을 제대로 네가 앞으로 쓰일 수 있는 거 공부하라는데 이게 뭐 이렇게 문제인지. 그러니까 옛날에 스펙도 어차피 토익 점수도 준비하고 학점 이런 거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교육 수강도 했어요. 근데 한 130만 원이 평균적으로 쓴대요. 근데 이거를 무분별하게 해서 이게 나중에 쓰이기만 한다면, 나중에 직장 생활에서 진짜 도움만 된다면 그게 뭐 아깝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도움 안 된 채로 그냥 이게 흘러간다니까요. 단지 그 취업 문을 넘기 위한 이 도구라는 것은 너무 국가사회적으로 낭비죠. 이 청년들이 빨리빨리 일을 하고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데 맨날 지금 도서관에서 그거 한다고 한다는 거 엄청 큰 낭비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만하고 너무 많은 거 요구하지도 말자. 그냥 이쪽에서 이제 그 필요로 하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미리 알려주고 그 부분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뽑게 하자라고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NCS가 도입이 됐는데 사실 청년들은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갈 데가 없다고 그랬고 기업은 기업대로 사람은 많은데 참 누굴 뽑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됐어요. 교육과 기업의 미스매치가 엄청 컸어요.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독일이나 다른 데는 아예 기업에서 훈련 기준을 만들어요. 우리 이런 애들 필요해 하면 바로 학교에서 그래 우리 그렇게 키워줄게 하라면서 학교와 기업의 미스매치가 없는 나라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따로따로 놀았어요. 학교는 학교대로 그냥 내 갈 길 갈 거야. 기업은 기업대로 그래 넌 해라 내가 다시 재교육 시켜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각각 놀았다는 거죠. 이런 이 시간 낭비, 모순남, 돈 낭비 엄청났어요. 신입사원 교육하는데도 거의 1인당 18.3개월
그리고 교육 비용도 1인당 6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게 국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낭비겠습니까? 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과 학교의 미스매치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로 NCS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결혼만 다 하면 다 돼가 아니에요.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만 하면 나는 성공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취업 생활을 잘해서 성공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나는 스펙을 쌓았으니까 사람들이 나 인정해 줄 거야가 아니라 이 조직 내에서 정말 팀장이 뭘 원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시키는 거 요거 시키면 요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전체를 잘 보고 알아서 이것을 착착하는 사람이 있고 윗사람들은 상사들 누굴 더 좋아하겠습니까? 정말 전체적인 그런 뭐 이제 조직의 목표나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지 알아서 착착착착 챙겨주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아서 착착착착 챙겨주는 것을 팀장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알아서 해주겠지. 하지만 이거를 이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가 들어왔을 때는 요런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온다? NCS에 나온다니까요. 그 자료들이. 그래서 그렇게 미리 알고 들어가자 이거예요. 직무 부적합 때문에 지금 퇴직하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과도한 스펙 중심의 채용 문화에서 정말 그 분야 필요한 직무 능력 중심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대기업 또 가요. 공기업 갑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가요. 민간도 지금 슬슬 가요. 전체적으로 지금 같이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허수 지원자도 줄었다. 신규 직원 중도 퇴사의 이직률도 줄었다. 채용 인원 직원들 만족도도 높다. 이제 이런 효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NCS 채용에서는 뭐가 바뀌냐? 채용 공고, 서류, 필기, 면접 동일해요. 옛날이라고 해가지고 NCS 채용 도입했다고 해가지고 그 채용 프로세스가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만은 하나하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채용 공고 뭐가 바뀌었다? 옛날에는 그 채용 공고에서 무슨 일을 할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이들은 내가 저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지를 준비하지 않았죠. 그냥 무분별하게 스펙을 많이 쌓으면 됐어요. 하지만 NCS 채용에서는 당신이 들어와서 할 일은 이런 거야를 명확하게 알려줘요. 자, 여러분들이 출제 시험 볼 때도 야, 시험 범위가 뭐야? 시험 범위가 뭐야? 알고 준비하는 거하고 모르고 준비하는 거하고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알려준다니까요. 이제 채용 공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냥 무분별한 스펙 쌓고 내가 갈 수 있는 분야 많았는데 오히려 NCS 채용하니까 내가 갈 수 있는 분야가 줄어들었네요.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갈 수 있는 사람들 많으면 그럼 거기는 다 갈 수가 있나요? 그럼 가가지고 거기서 잘 행복하게 직장생활 할 수 있나요? 막연하게 이제 인생을 그렇게 꿈꾸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말 이제 나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해야겠다. 나는 교육학을 했으니까 교육 분야에서 HRD나 좀 평생학습을 통해서 내 능력을 발휘하겠다. 나중에 진짜 교육 분야에 창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인드로 이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직무 전문성을. 그러니까 진짜 내가 남 밑에서 일을 안 해도 때려치고 나 한번 창업할 거야 그 정도의 그런 각오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그게 뭐 무분별하게 남들이 준비한 토익 점수 잘 본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명확하게 이 분야에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알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류가 바뀌어요. 서류. 옛날 여러분들 이력서 한번 보셨어요? 이력서 하나 붙이려면 사진 붙이려면 여러분들 진짜 성형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진 이쁘게 붙이려고 막 메이크업 받고 옷 뭐 어쩌고 하고 사진도 되게 비싼 사진 받고 그거 이제 그만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어느 학교 어느 학과에 뭐 나는 종교가 뭐고 취미가 뭐고 뭐 키가 뭐고 체중이 뭐고 아버지 뭐 직업이 뭐고 난 집이 자산인지 아파트인지 뭔지 차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까지 물어봐요. 오늘 보니까 무슨 SS 계정까지 물어보고 막 그랬다고 했다는데 그게 뭐 과연 내가 일하는 거 뭔 상관인데. 그런 거 개인 신상적인 거 진짜 최소화하고 정말 아까 채용 공고에 뭐가 나온다? 실제 이제 그 출제 범위 소위 말하면 그 분야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공개한 그거에 맞게끔 나는 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교육을 받아봤어요. 나는 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난 이런 경험이 있어요. 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극복을 했어요라고 서류 전형이 굉장히 클리어해 주죠. 개인 신상적인 거는 최소화하고 직무와 관련된 거를 쓸 수 있도록 자격증 필요 뭐 없다 이거 아니에요. 자격증도
그의 그 직무에 맞는 자격증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꼭 이제 뭐 써야죠. 핵심 스펙이죠. 핵심 스펙. 이제 필기가 이제 여러분들 그 문제일 텐데, 처음에는 사실은 제대로 된 능력을 판단하려면 사람 진짜 일주일 동안 한번 같이 생활을 해보고, 저 사람이 지나가는 휴지를 줍는지 없는지, 일어났을 때는 어떤 얼굴인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걸 다 관찰을 해야 사실은 제대로 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겠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취업 지원율이 1000대 1 이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면접으로 걸러냅니까? 그러니 공공기관에서도 이 필기는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들을 못 없앴어요. 그냥 필기는 이제 기존처럼 가되, 기존에 가만히 보니까 기존에도 필기 시험 봤지 않습니까? 그게 인적성 검사라는 거예요. 인적성 검사를 봤더니 굉장히 탈맥락적, 그러니까 전혀 쓰이지도 않는 그냥 머리 수준의 암기직 중심의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면 얘가 인성이 좋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직업기초능력이라고 NCS에서 공통적인 인성 부분, 직업인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될 그거를 보자. 자, 그래서 요즘에 사교육 시장에서 엄청 뜨는 게 이제 직업기초능력인데, 제가 NCS 채용으로 들어온 친구들한테 뭐 준비했어요? 네, 물어보니까 문제집을 하나 사서 공부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필기 시험이기 때문에 유형을 파악하는 데는 필요하대요. 문제집 하나 정도는. 다만 제가 이제 저도 사교육 시장 하도 많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슬쩍 가서 봤더니, 그냥 쪽집게식으로 요거는 이거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이거 제껴요, 뭐 이런 식으로 요령을 키우더라니까요.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직업기초 능력이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국영수, 과, 요즘 이제 초, 중, 고, 대를 받으면 직업기초 능력은 다 있어요. 있는데 그게 오거나이즈가 안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고 하려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아까 얘기했던 경청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경청 능력을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하지만 NCS에 있는 그런 게 그 직업기초 능력 그 과제를 보면,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노력하면 되는데, 다만 이 필기 시험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시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그 컨설팅 기관에 물어봤어요. 그 문제를 내는 사람한테. 기존 인적성하고 뭐 직업기초 능력 평가하고 뭐가 다릅니까? 진짜 다릅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기존 인적성 점수가 높은 아이들의 직업기초 능력이 점수가 높대요. 다만 기존 인적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직무 상황이 안 들어간대. 그냥 뭐 옛날 문학 뭐 이런 다음 중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책을 쓴 사람은 뭐 하여튼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옛날에 그 스펙 위주로 대학 수학 능력 공부할 때 그런 공부 인적성 검사가 나왔다면, 이제 지금은 직업기초 능력은 그 기업, 공공기업 한전이면 한전의 내규를 갖고 와가지고 그 내규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푼다던가, 아니면 어찌됐든 그 직무, 자기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직무 상황이 이렇게 버무려졌대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집 하나 딸랑 달달달 외울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분야의 홈페이지를 가가지고 여기에서 사업이 뭔지, 어떤 뭐 일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더 우선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일단은 유형을 익숙하게 하는 데는 문제지 같은 거는 필요하다고 채용 합격자들은 얘기를 해요. 문제지 하나 필요하죠. 다만 사교육 시장 30만 원, 40만 원 가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결국은 그거 쪽집게로 가르쳐 주는 거, 그거 굳이 하지 말라. 오히려 NCS 홈페이지에 있는 문제 유형 샘플이라던가, 사실은 문제집 말고 그 샘플만 다운 받아서 보셔도 돼요. 그렇게 합격한 애들도 많지만 하도 불안해하니까 문제집 뭘 사야 돼요, 뭐 다 비슷비슷한 것 같던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 뭐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 유형을 익숙해 하는데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면접에서 봤죠. 면접 옛날에 단편적으로, 야 너 여기 왜 들어왔어? 그러면 애들이 달란 맛 똑같아요. 나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옛날부터 뭘 했고 먹고, 저는 반장을 했고 리더십이 있고 어쩌고 막 한다고, 그거죠. 뭐 어쩌라고. 애들이 다 똑같으니까 결국 면접관이요, 나중에 아휴 저렇게 생긴 애들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래. 그러니까 선입견 중심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불복이었죠. 면접이 굉장히 복불복이었습니다.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은 뭡니까? 저 뭔데요? 그거 나도 읽었는데.
이런 식으로 면접관하고 뭔가 운이 좋아가지고 통해버리면 막 합격하기도 하고 점수도 이런 거예요. 이제 이거 이제 너무 객관적이지 않다. 이거 지양하고 그만하고 아까 채용 공고에 나오는 그 일들을 행동하기 위해서는 NCS에 행동 지표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행동 지표들을 미리 면접관들한테 이제 면접 문항으로 만들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너 어떤 경험을 해봤어? 언제 어떤 역할을 해봤어? 그래서 결과는 어땠어?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단편적으로 묻고 끝이 아니라 언제 그랬는데, 어느 상황에서 그랬는데, 어떤 태스크를 맡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액션했는데, 리저트가 뭐였는데, 스타 기법, 뭐 상황 면접이라고 해서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저트, 뭐 이제 이런 거로 물어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형태에 있죠.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채용 공고 굉장히 구체화됩니다. 입사 지원서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정보는 굉장히 최소화되고요. 필기평가는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인데 직무수행 능력은 관련 분야 전공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옛날에 대학교 갔을 때 전공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그 시간에 토익 점수 높이느라고 시간 다 허례하고 전공 공부 대충 했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고 적어도 대학교 때 한 번 진로 선택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디자인학과를 갈지 공대를 갈지 무슨 이과를 갈지 뭐 할지 다 선택했잖아요. 적어도 그 분야 쪽에서 가려면 관련된 전공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게 직무수행 능력 평가예요. 그다음에 면접도 내가 그냥 나는 토익 점수 뭐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상황. 나는 어학연수 가서요. 옛날에 700점이었는데요. 어학연수 갔다 와서 750점이었대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저는 어학연수 갔는데요. 많은 상황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려웠고 왕따 같은 좌절감이 있었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고 오히려 문장을 달달달달 외워서 그쪽에 써먹어가지고 그 사람들 문화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자꾸 신경 쓰라는 거예요. 이제 한방 인생 이런 거 시험 어떻게든 잘 보면 돼. 행시 어떻게든 잘 패스하면 돼. 행시 패스해서 공무원 되면 뭐합니까? 공무원 생활 그때부터 내가 생각했던 이런 생활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후회하는데. 그래서 적어도 그 과정 같은 것을 잘 관리하고 하루하루 살아도 대충 살지 않게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채용 공고 이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하나 되게 빠르게 넘어갈게요. 채용 공고는 채용 절차 요건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옛날 같은 이거는 이제 자료 보시면 되고요. 채용 공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채용 공고. 그러면서 항상 그 홈페이지 가보시면 채용 공고의 직무 설명 자료가 나와요. 어떻게 나왔냐? 굉장히 구체적으로 당신이 들어가서 할 일은 이런 건데 무턱대고 그냥 딱 생뚱맞게 나오는 게 아니라 NCS 분류 체계하고 연동해가지고 과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에 어떤 능력을 지금 뽑는구나. 그 안에서 하는 일은 이런 거구나. 이런 일을 하려면 이런 지식기술 태도가 필요하구나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류 체계랑 연동을 했고 필요한 지식기술 태도가 이미 채용 공고에 나오면 이 지식을 쌓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교과목을 들었는지를 한번 매핑을 시켜보세요. 경영평가, 경영기획, 사무행정 이런 것을 뽑는 기관에서 공고가 났다 한다면 나는 경영평가하는 데 있어서 경영학개론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아니면 사무행정하는데 내가 행정학개론을 배웠나? 이런 것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만약에 못 들었으면 부전공이라도 아니면 사이버 교육이라도 들으시라는 거예요. 입사지원서에서 꼭 그렇게 학과 전공을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기타 교육을 해도 돼요. 그것도 클릭해도 돼요. 옛날 같으면 나는 중문학과인데요. 그럼 행정 공공기관 전혀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노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런 관련된 사이버 교육이라던가 책 한 권 사가지고 공부해도 그거 오케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옛날에는 중문학과고 무슨 불문과고 이런 데서 전혀 경영학개론, 행정학개론도 안 보고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게 더 이상하다는 거죠. 오히려 제대로 그것을 준비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사 지원서도요. 학교 교육, 그와 관련된 교육을 뭘 받았는지, 만약에 직업교육, 무슨 학원에서는 뭘 받았는지, 사이버 교육을 뭘 받았는지, 경력, 저는 직무 경험이 없는데요.
직무 경험 없어도 관련된 프로젝트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 수업 시간에 모둠 활동, 조 활동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써도 돼요. 나는 이런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6명이 같은 조였는데 뭐 누구 잘하는 애 있어서 걔한테 몰빵시켜서 일 다 했습니다. 가 아니라 정말 이제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6명이 모여가지고 각자 개성과 특성들을 잘 파악해서 업무 배분을 이렇게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렇게 하고 중간에 어떻게 관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과제가 이렇습니다. 이런 대인관계 능력이라던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렸던 이런 경험들을 쓰시면 돼요. 자기소개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했던 경험, 내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 타인들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 왜? 조직에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점수가 높은 애들보다는 진짜 어디다 갖다 놔도 불만 없이 잘 적응해서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문제가 발생돼도 그 문제의 대안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맞다. 그런데 나는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해서요. 그냥 엄마가 시켜서 공부를 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 해결하는 과정 그런 걸 써보기도 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입사지원서 이렇죠. 그리고 이제 필기평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인지력 중심이었다면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54세이고 아들의 나이는 23세인데 아버지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가 2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가? 그게 실제 일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걸 1분 만에 30초 만에 푼다고 해서 얘가 일을 그걸 잘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맥락적인 다음은 6대 광역시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 형태이다. 이 자료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맞춰서 자료를 잘못 설명한 것은 이것은 이제 이 기업과 관련된 이제 자료가 나온 거겠죠. 그래서 직무 상황이 나온 거예요. 대비 전략은 가장 중요한 거 뭐다?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어제 이제 채용했던 사람들께 모아서 뭘 가장 준비를 하라고 해야 합니까? 지금 NCS 채용 도입해가지고 뭘 준비해야 돼요? 했더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자신의 분야, 희망, 진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를 다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3년째 지금 NCS 채용기 취준생들 만나보고 강의를 하고 하면 일단 목표가 없는 애들은 막 불만이 엄청 많아요. NCS 또 뭔데 이것도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처럼 불필요하게 스펙을 쌓던 애들은 이것도 또 하나의 스펙인 거야. 그리고 어떻게든 이것만 준비하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생각. 그건 이제 그만하자 그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자기가 어떤 분야를 준비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애들은 오히려 이걸 수월하게 반응을 합니다. 토익 점수 이제 그만해도 되겠네. 오히려 이쪽으로 저기 노력해도 되겠네라고 하면서 희망 진로를 명확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희망 진로와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뭐가 있는지 그와 관련된 직무 기술서를 한번 꼼꼼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거 하기 전에 과연 그 희망 진로와 관련에 있어서 필요한 직무 능력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스스로 진단할 필요도 있죠. 그리고 NCS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관련 유형 문제라든가 한번 라던가 이런 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희망 진로를 찾기 위해서는 NCS 홈페이지에 학습 모듈을 검색해가지고 내 분야, 교육 분야면 교육 분야, 법률 분야면 법률 분야, 무슨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 분야 이것을 검색해서 스스로 능력 단위까지 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돈 주고 안 사도 돼요. 회원가입도 안 해도 될 거예요. 지난번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게끔 했는데 다만 거기에 학습 모듈이라는 것은 이게 저작권이 들어가서 그거는 회원분 가입을 하게끔 합니다만은 그냥 능력을 다운받는 데는 회원가입 없어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심 있는 분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능력 단위까지 한번 다 그냥 출력해가지고 모아서 보던가 이런 게 필요하구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관련된 분야 채용 공고가 뭐가 있는지 잡알리오라던가 공공기관 채용 홈페이지를 보셔서 통합 검색으로 디자인, 금융 해서 쭉 나오는 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과연 그 분야 디자인이면 디자인 분야의 직무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NCS 홈페이지 보시면 여기 경력개발 지원 밑에 직무 능력 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클릭 내가 과연 이게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부족하면 노력을 해야겠죠. 그것을 더 지식적인 부분을 노력을 할지 경험적인 부분을 노력할지 이건 클릭하는 부분이 거기에 아예 그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NCS 홈페이지 onspec.ncs.go.kr 사이트로 들어가도 되고 ncs.go.kr에서 능력중심 채용 사이트도 들어가도 돼요. 그 안에 채용 정보도 있고요. 거기에 합격 수기도 있고요. 문제 샘플 유형도 있고요. 취준생들한테 필요한 자료들이 거기 다 있어요. 비록 뭐 내가 나한테 딱 맞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긴 할 거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브로드하게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감을 잡고 준비할 수 있도록은 어느 정도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 운영도 되고 있고 상설 설명회가 또 매주 있어요. 이 서울고용노동청 저 장교빌딩 거기에 수요일 2시에 매주 있기 때문에 신청해서 한번 들어보셔도 되고 지금은 옛날에는 이런 일반적인 강의를 했다면 지금은 본인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써서 하면 첨삭지도 같은 것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1:1 그 면접 중심으로 한다고 하니 좀 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